네, 원투펀치 TMF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 저도 지금 사실 감기인데 그런 분들이 다 결국엔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잖아요. 면역력을 올리는 제품 저희가 지금 바로 이 광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제품인 백진삼. 다른 일반 홍삼 제품보다 지금 335배까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수치가 그만큼 더 높다고 하니까 면역력에서는 확실히 조금 강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건강해지는 느낌? 내 몸을 스스로 좀 관리하는 거. 사실 요즘처럼 이제 현대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뭐 저희도 사실 많이 바쁜 네. 편이지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바쁜 또 일상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한 포만 챙겨 먹으면 충분하거든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막 골고루 먹고 여러 가지 먹으려 하다 보면은 내 몸을 챙기기가 힘들어져요. 맞아요. 하루 한 포면 백진삼은 충분하다. 백진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지금 뭔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네. 아니면 내 몸을 챙기고 싶다. 다양한 이유로 지금 건강식품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백진삼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TMF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뭐 요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간밤 사이에 이뤄진 네. 맨시티와 맨유의 얘기. 경기 보셨죠? 일단 맨체스터 더비는 맨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경기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하자면 아마드 디알로가 영웅이 됐고 사실 마테우스 누네스는 좀 역적이 됐어요. 네, 희비가 완전히 교차가 된 경기였고 85분, 89분에 아마드 디알로가 페널티킥을 한번 획득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골까지 넣어줬죠. 그리고 그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백패스 미스. 네. 여기에 이제 페널티킥 허용까지 마테우스 누네스가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영웅과 역적이 말 그대로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어진 그러한 좀 더비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잠을 못 잔 거죠. 한 명은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고 한 명은 이불킥 하느라고 잠을 못 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순랑이님의 반응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남편 난리 났어요. 제가 저희 PD한테 문자 하나를 보여줬거든요. 맨유가 맨시티 이겼어, 맨시티 이겼어를 몇 개 보낸 거야 지금. 미친 거지 그냥. 아니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유 맨시티 이겼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 순간 결과가 난 순간부터 저의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겼고 네. 심지어 촬영 가실 때 그러니까 출근하려고 딱 나오실 때 근데 그때도 한 번 더 강조하신 그러니까요. 거죠. 맨유 좋게 얘기해달라. 이겼으니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용은 상관없는 거야. 그냥 맨시티를 우리가 이겼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모린 감독이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스포르팅 때 아모린 감독이 당장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잡았는데 네. 리그에서 이번에 또 잡았습니다. 여러모로 앞으로의 맨체스터 더비에 대한 전망도 밝혀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좀 승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맨시티가 사실 요즘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네.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팀들이 점점 더 하나씩 쌓여가는 느낌이랄까? 맨시티를 이제 한 만나는 팀씩 팀들. 네. 이기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맨시티를? 우리가 맨시티를 위해서 한 명씩 이제 우리 할 수 있다는 뭔가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맨시티가 지금 공식전에서 워낙 승리를 거둔 지가 좀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에게는 이제 이기는 흐름보다는 다소 불안한 흐름. 우리도 맨시티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상대팀들의 자신감까지 더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사실 이번 경기는 굳이 따지다면 맨유의 경기력도 그러니까요. 매우 만족스러웠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맨유 팬들은 그 경기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또 결과가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가 맞죠. 경기력은 아무 필요 없어. 지금 그냥 무조건 맨시티를 결과죠. 잡은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사실은 맨유도 막 그렇게 희망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명철 위원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더 짜릿한 이유는 극적인 반전이 나와서요. 맞아요. 저는 이번 승리가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들어낸 반전 그리고 내용상 조금 답답했던 면이 맨유에게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챙긴 점에 저는 조금 더 의의를 두고 싶거든요. 네. 새 감독이 오고 어쨌든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선수들이 경쟁에 임하기 위해서 좀 더 팀 자체가 새롭게 뭔가 꾸려지는 과정에 본인도 활약을 하고 싶어서 그쵸. 얼마나 이 선수들이 새 감독과 함께 지금 열정에 가득 차 있는지 말 그대로 지금 의욕이 뿜뿜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이번 반전 드라마가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좀 느끼고요. 사실 아모린 감독 부임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인업이나 이 포메이션 시트지를 쭉 보면 매 경기 선수 위치나 선발 명단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이 일단 맨유 감독이 됐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다 써보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계 중에 이제 장지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아모린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시즌을 치르는 것처럼 네, 맞아요. 최근에 공식전 경기들을 치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공감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아모림의 생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넘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팀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선수들 명단이 뭔가 변화가 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내가 감독으로서 선택을 했고 선수들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뭔가 명단 변화나 아니면 선발 명단에서 뭔가 제외된 선수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기보다는 충분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팀으로서 안정적으로 우리 팀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아모린 감독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게 했었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아마드 디알로가 윙백이 아닌 윙으로 출전하고 마즈라위가 센터백이 아닌 윙백, 그리고 왼쪽에는 마운트가 윙. 물론 아마드 디알로와 마운트는 사실 요즘 표현으로는 윙이라기보다는 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3-4-2-1 기준에 왼쪽 공미 마운트, 오른쪽 공미 아마드 디알로 이렇게 좀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여기에 달로가 왼쪽 윙백을 보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3선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이러한 형태였었는데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운트가 바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가 결국은 전반전 초중반부터 아예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공미 자리로 올라가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가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원래 보고 있던 우가르테의 파트너 자리는 교체 출전한 메이누 선수가 대신 봐주는 형태로 이제 조합이 좀 맞춰졌었는데, 최근의 경기들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분명 명단 변화의 폭이 최근에 경기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선수들 명단에 변화가 많은 상황,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전개할 때 빌드업이 사실 완전히 쉽게 그렇죠. 풀리는 느낌은 네. 아니었고, 또 맨시티가 맨유를 상대로 대응을 잘했던 게 수비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잖아요. 선수들이 일부러 다 안쪽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볼 가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중앙을 바라보려고 하면 상대 선수가 중앙에서부터 자기 쪽으로 다가와서 공간이 나는 쪽이 볼 가진 선수의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았다. 그쪽으로 더브라이너가 다가오는데 더브라이너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열리는 패스길은 왼쪽 측면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반대편의 경우는 마즈라이가 볼을 잡는다. 갑자기 마테우스 누네스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다가옵니다. 마즈라이한테 열리는 패스길이 오른쪽 측면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맨시티가 압박을 할 때 맨유 선수들이 중앙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아예 측면으로만 몰아넣는 압박을 집중해서 보여줬는데, 사실 맨유가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는 3-4-2-1의 경기 운영, 혹은 오나나 골키퍼가 또 빌드업 시에 참여해서 변형 백스리를 오나나가 만들어주면 맥과이어가 거의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서 후방의 구성이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처럼 배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전술의 장점은 스포르팅 때도 그렇지만 중앙의 활용을 상당히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를 순간적으로 많이 형성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포함해 중앙의 패스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맨시티가 중앙 위주의 압박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를 다 시켰던 거죠. 맨유의 공격이 강제적으로 측면에 몰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윙백과 윙자리 변화가 좀 라인업상 많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호흡도 조금 애매했고, 그리고 맨시티가 압박을 하긴 하는데 무리하게 압박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홈경기인데도 뒷공간을 염려하면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라갈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측면 공격만 강제되면서 내용상으로는 어려워하는 그런 흐름이 아무래도 지속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맨시티의 풀백에 조금 누수가 네. 있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오른쪽 풀백 워커, 물론 워커보다도 이번 경기는 결국 마테우스 누네스의 실수가 너무나도 컸지만, 그리고 이번 경기는 오른쪽보다 왼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백4로 이제 수비 시에 맨체스터 시티가 전형 구조 갖췄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가 공격할 때는 마치 왼쪽의 인버티드 풀백처럼, 아니면 도쿠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중앙 미드필더처럼 공격 가담을 했지만, 수비할 때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거의 왼쪽 풀백 자리로 내려와서 누네스가 왼쪽 풀백, 그바르디올과 디아스가 센터백, 워커가 오른쪽 풀백, 이렇게 백4의 형태에서 4-4-2 형태의 수비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마테우스 누네스가 전문 풀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 보면 마테우스 누네스 쪽에서 어딘가 위치가 좀 어긋나 있고, 그래서 그바르디올까지도 누네스가 여기 없으니까 내가 저기 가야 되나? 아니면 중앙에 남아서 수비를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반 초반이나 아니면 경기 중간중간에 그 아마드 디알로가 오프사이드 걸린 장면을 보면 물론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그 장면들 보잖아요. 누네스가 아마드 디알로를 완전히 놓치고 있고 그바르디올도 여기 누네스가 커버해야 되는데 얘가 없네? 내가 가야 되나? 아니면 물러서서 수비해야 되나? 그거 판단하다가 위치가 둘 다 애매해져서 좀 쉽게 상대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한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오프사이드이긴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이미 경기 내용상으로 맨시티의 이날 왼쪽 풀백 수비력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혹은 왼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수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조금씩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렇게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뭔가 불안함을 보였던 누네스가 실수했던 위치는 사실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긴 했습니다. 그쵸. 그때 일시적으로 오른쪽에 갔는데 갑자기 백패스 미스를 하는 바람에 그게 그대로 아마드 디알로에게 이어지고 본인이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그런 좀 하나의 실수가 너무 크게 작용이 된 결과가 됐고요. 그바르디올도 두 번째 아마드 디알로의 그 결승골 때 잘 보면 아마드 디알로의 침투를 놓쳤던 선수가 그바르디올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맨시티가 지금 이 한 경기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그렇고 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지 좀 보완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시티도 지금 아모린 감독의 맨유도 뭐 스포르팅 때도 아모린 감독이 그런 성향을 보였지만 피지컬적으로 준비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 이게 모든 축구팀이 다 똑같죠. 당연히 피지컬적으로 준비된 선수들, 컨디션이 잘 관리된 선수들이 선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맨시티는 너무 다들 지쳐 있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컨디션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선수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결국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수비적인 불안함, 전환 속도가 느려진 부분, 이런 약점들을 또 한 번 노출한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어쨌든 이제 나이대도 조금 있고 맨시티가 여러모로 좀 컨디션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는 뭐 이런 실수까지 연결이 되고 뭐 부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맨유는 반대로 또 22살에 젊은 공격수가 또 네. 일을 냈잖아요. 아마드 디알로가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테나 감독 때는 이 선수가 이미 하브리그 임대를 다녀와서도 괜찮은 번뜩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고, 테나 감독 때 그래서 아마드 디알로가 1군 스쿼드에 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기용되기를 좀 바랬던 분들이 네, 많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테나 감독이 아마드 디알로 잘 안 썼죠. 음. 안토니는 많이 썼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드 디알로가 뭔가 가진 기량에 비해서 기회를 못 잡다가 그래도 지난 시즌 FA컵 그 리버풀전에 연장 결승골이 그랬던 것처럼 임팩트를 남긴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오면서 아마드 디알로가 조금 더 1군 스쿼드에 이 출전하는 1군 경기에 출전하는 빈도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일단 먼저 아모린 감독이 아마드 디알로를 우선시 썼던 위치는 윙백이었었고,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도 드리블, 침투, 그 특유의 어떤 저돌적인 면모가 측면 돌파와 볼 운반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되는 장면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오른쪽 윙백이 아닌 조금 더 안쪽에 치우치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드 디알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저돌적인 그리고 볼 운반 능력, 드리블 능력이 그대로 통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아모린 감독이 어떻게든 이 선수를 중용하고 있는데 분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른쪽 공격을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유형의 선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맨시티가 특히나 후반에 좀 실수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후반에 실수가 나오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컨디션 문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다는 점, 그리고 막판 집중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체력이 좀 받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티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지쳤습니다. 꽤 많은 포지션의 선수단이 사실 나이가 이제 좀 꽤 찬 편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 조금 더 뭔가 쌩쌩한 선수들을 만났을 때 컨디션적으로, 체력적으로 따라붙기에 조금 애를 먹고 있는 지금 맨시티의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선제골을 넣더라도 리드를 못 벌립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마지막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때 스코어가 3대0, 4대0 이런 스코어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맞아요. 원래 근데 맨시티 그런 팀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그래서 중계하는 내내 참 맨시티 강하다 이런 느낌을 참 줄 때가 많았는데, 요즘의 맨시티는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선제골은 맨시티가 먼저 넣었어요. 맨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불안점이 역시 세트피스에서 이상하리 많지 실점이 나온다는 점인데, 이번 실점은 굴절된 게 하필 그바르디올을 향했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다소 불운함은 있었죠.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쨌든 데브라이너에게 짧게 주고 그걸 균도안에게 준 다음 다시 균도안이 더브라이너에게 리턴 패스를 주는 그 패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시도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굴절의 행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일단 먼저 선제골을 넣었던 게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결국 이 이점을 살려서 추가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맨시티도 그 이후에 뭔가 유력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맨시티도 경기력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죠. 사실 시티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다른 형태의 경기 운영을 좀 펼쳤는데, 변형 백스리가 아닌 워커와 후뱅 디아스가 그냥 센터백을 보고 오히려 왼쪽 센터백이던 그바르디올이 균도안 옆에서 3선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형태의 좀 2-2-5-1의 이런 구조의 좀 포메이션 대형을 저는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에서부터 도쿠, 마테우스 누네스,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포든, 그리고 오른쪽 더브라이너, 오른쪽 윙 베르나르도 실바, 여기에 최전방 홀란까지 저는 2
4-2-5-1에 가깝게 좀 더 선수들이 공격실 배치가 됐다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6명이 올라가면 상대가 아모린 감독의 맨유가 백5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포든이 혼란이 발생시켜주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전방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맨유의 후방보다 맨시티의 전방 인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대를 가둬놓는 것에 펩 가르디올라가 그림을 그리고 선수들을 배치한 것이 좀 아닐까 예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마무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6명이서 그냥 무리한 공세를 하면 상대를 가둬놓을 수는 있죠. 근데 상대가 밀집 수비를 그 상황에 대응해버리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밀집 수비, 박스 쪽에 모여있는 상대 수비나 미드필더를 끌어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맨시티에게 필요해지고 그러면 맨시티 선수들이 상대 미드필더를 당기는 움직임 그리고 활발하게 박스 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날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를 당기는 전방 자원들의 움직임도 부족했고 선수들이 볼 가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도쿠가 마테우스 누네스가 볼을 잡았으면 도쿠가 좀 더 넓게 돌아뛰거나 안쪽을 파고들거나 어떤 식으로라도 좀 더 활발한 침투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막상 그런 장면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더브라이너가 왼쪽으로 빠져서 볼을 잡으면 누가 봐도 더브라이너는 크로스를 올릴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분명 다양한 공간에서 박스에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때 준비되어 있는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필 홀란 선수가 또 맥과이어에게 완전히 봉쇄당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기도 했었고요. 포든이 원래 맨체스터 더비 때 항상 날아다녔는데 요즘에는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인지 확실히 리그에서는 골도 없고 지금 포든의 한방 능력도 맨시티에서는 많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은 맨시티가 그런 공격 마무리 과정에서 선수들 간의 합이 좀 맞지 않는 모습 그리고 혼란의 부진, 포든도 부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추가골을 넣어야 될 때 넣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이 경기 리드를 지키지 못한 좀 안타까운 요소가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맨유도 맨시티도 최상의 컨디션도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도 아니었지만 막판 실수가 승패를 갈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사실 어떻게 되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림은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모림에게 결과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아무래도 새 감독으로서 감독 부임 효과를 빨리 일으키는 게 좀 중요했고 리그에서도 최근에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소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승리를 해야 박싱데이를 이제 곧 돌입하게 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될 텐데 박싱데이까지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위를 상승시키는 그런 좀 기점까지 마련할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이번 더비 매치에 대해서 아모림 감독의 승리에 대한 갈증이 컸을 텐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더비 매치를 이겼다는 점 특히 현지 팬들이 매우 기뻐하겠죠. 그리고 분위기를 반전했다는 점 여기에 아모림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 자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졌다는 점 이런 부분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모림 부임 이후에 특히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좀 자신감이 붙을 만한 점은 수비 밸런스인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내려섰을 때 5-2-3 혹은 5-4-1 형태로 수비를 한 게 결국 맨시티 공격을 잘 틀어막으면서 세트피스 실점은 좀 불운함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티 원정에서 이 정도면 저는 정말 수비적으로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모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아모림 감독 부임 이후 터나 감독 때보다는 좀 더 선수들 간의 수비 시의 간격을 중시하면서 이 간격을 컴팩트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구나. 다만 그게 이제 시즌 중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다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그런 노력하는 과정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선수단 파악이 제가 느끼기에 아모림 감독이 다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승점 3점을 지금 따냈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환영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레시포드와 가르나초의 명단 제외 이 선수들에게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맞아요. 사실 한편으로는 팬분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이 두 선수가 명단 제외가 됐다는 점에서 우리 감독님이 선수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냉정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모림 감독이 이런 과감한 선택, 결단에 대해서도 유나이티드 팬분들이라면 좀 반갑게 맞으실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승부의 세계고 여기는 프로의 세계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딱 하는 건데 어쨌든 맨시티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팀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맨시티가 특히 그렇죠. 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리버풀 그리고 순위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첼시 이전 시즌에 비하면 아스날도 올 시즌에 조금 어려움을 기복이 좀 없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갑작스럽게 순위가 내려가면서 선두 경쟁에 분명 합류해야 돼 더 뭔가 치고 올라가야 돼 맨체스터 시티인데 흐름을 좀 지금은 잃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원한 왕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시즌이 많이 가지 않았으니까 맨시티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맨유도 조금 이제 이번 승리의 기회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